당시 조선 사람들이 두부를 보존식품, 즉 오랫동안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그런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말캉말캉한 그런 두부가 아니라 물기를 최대한 쥐어짜서 단단하게 만든 그런 두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단단하냐 하면요, 그 조선시대 때 야사에 따르면 두부를 휘둘러서 사람을 쳤는데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 라고 하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의 시대와 문화를 알아보는 조슬신잡 시간입니다. 저는 대한항실 내금위장 이현준입니다. 현대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해도 수출 강국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등 다양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전 세계 1위가 돼서 지금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2022년에는 총 수출액 6,836억을 달성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의 수출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무역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 삼국시대 때부터 이어졌던 재화의 교환입니다. 당연히 반도체처럼 그 시절에 걸맞는 수출품들이 다양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 때 무역적인 거래가 활발했었던 항구로 가보려고 합니다. 과연 조선시대 때 외국인이 가장 선호했었던 수출품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도자기? 인삼? 어쩌면 두부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마트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두부가 조선시대 때 수출품이라, 이 두부는 우리 민족이 최초로 만들었다고 보기에도 약간 무리가 있는 음식이긴 합니다만, 두부의 탄생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이 콩물, 두유를 끓이다가 발견했다라는 썰, 그리고 하나는 북방 유목민족이 치즈를 가공하는 방법을 콩에 대입해서 만들어졌다는 썰입니다. 기록상으로 놓고 보자면 두부가 최초로 언급이 된 것은 고려 말이었는데요. 고려시대 때 성리학자 목은 이색이 지은 19절에도 이 두부가 등장을 합니다. 나물죽도 오래 먹으니 맛이 없는데 두부가 새로운 맛을 돋우어 주니 좋구나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시대 때 중국과의 무역, 그리고 또 이제 북방 민족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교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두부의 제작법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두부가 지금의 두부와 똑같지는 않아요. 당시 조선 사람들이 두부를 보존식품, 즉 오랫동안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그런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말캉말캉한 그런 두부가 아니라 물기를 최대한 쥐어짜서 단단하게 만든 그런 두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단단하냐 하면요, 그 조선시대 때 야사에 따르면 두부를 휘둘러서 사람을 쳤는데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 라고 하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게 두부가 얼마나 단단했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두부가 어떻게 수출품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기록은 세종실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종 10년, 세종은 명나라 사신 백원이 오게 되자 두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맛을 본 백원이 깜짝 놀라서 조선 두부 장수 한 명과 함께 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조선의 콩도 수출하고 인재도 파견하는 그러한 일종의 OEM 그런 수출 방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부 장수랑 같이 명으로 돌아갔었는데, 당시 그 선덕제라고 하는 황제한테 또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 두부가 선덕제의 밥상, 그 수라상에까지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선덕제가 또 그 두부를 먹어보고 크게 감탄을 해서 백원과 두부 장수한테 벼슬을 내리는 그런 기록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이 조선이 두부 맛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덕제가 조선으로 편지를 3통이나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를 받아들은 조선의 왕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제 다가가서 살펴보면, 세종 16년 기록을 볼게요. 선덕제가 말하길 조선에서 파견 온 사람들이 잘 해주고 있으나 그 전에 온 자들이 만든 두부가 더 맛이 있었으니 새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편지가 남아있다.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황제가 보낸 편지에 적힌 내용이 더 맛있는 두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니 얼마나 선덕제가 조선의 두부를 사랑하고 애착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두부에 대한 관심과 애착은 또 끊이지가 않았었는데, 그 임진왜란 당시에 파견 왔었던 명나라
군대가 식량 문제로 이제 크게 문제를 겪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어떠한 문제였었냐 하면은 군량을 현지에서 구매하기 위해 대량의 은을 가져갔었는데 정작 조선에서는 은을 화폐로 쓰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굶주린 명군이 조선 민가에 들어가서 이제 약탈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선 조정은 이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선조가 왕이 직접 명군에게 식량을 조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명군이 요구를 했었던 게 바로 두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황당하게 두부를 장교부터 사병까지 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부를 만드는 과정도 까다로울 뿐더러 또 비용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이 두부를 다 조달을 하겠습니까? 근데 힘이 없었던 조선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선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조선군의 식비를 줄이고 명군의 입맛을 맞춰주는 그런 굴욕적인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선군들의 이 식사는 뭐 기껏해야 간장에 묵국 정도가 공급이 됐었고요. 또 반면 명나라 병사들한테는 새우젓과 두부가 공급되는 그런 터무니없는 차별 대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러한 차별 대우에도 조선군들이 뭐 불편불만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명나라 군대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뭐 바로 일본 군들이 들어와서 다 또 휘저을 게 뻔했었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차별 대우를 다 감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두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민간에서 만들기에는 또 인력이 부족하게 되니까 절에 계신 스님들까지 동원을 해서 또 두부를 만드는데 투입이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명나라 군사들의 입맛을 충당하는 그러한 아픈 역사도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에만 이 두부가 또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임진왜란 중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문화재들을 약탈을 하죠. 그 중에는 두부 장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옛날 조선식 두부를 맛을 보려면 일본 고치시에 가면 그 두부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치시의 특산품 두부를 보면은 당인 두부라고도 하는데, 그 당인 두부는 어떻게 보면은 조선 두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인 두부의 특징은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두부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일본식 전골 요리, 나베 요리에 이 단단한 두부가 많이 쓰인다고 해요. 이 단단한 두부를 국물 요리에 넣으면은 그 국물이 잘 스며들어서 굉장히 맛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 조선시대 때에는 어떤 두부 요리가 유행했을까요? 당시 두부탕을 무척 좋아했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연포회라고 불리는 연두부탕 모임을 가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선의 글로벌 인기 아이템이었던 두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이외에도 조선의 특산품들은 굉장히 많았죠. 백자라든지 아니면 면포라든지 아니면 산삼도 있었겠네요. 인삼.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세밀한 컨텐츠들로 다양화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항실 내금이장 이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